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피니티 포토에서 가장 헷갈리고 가장 어려우면서도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인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요. 일단은 우리 레이어의 특성 하나만 더 보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이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렉탱글 사각형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에 이렇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사각형, 민트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자, 이 세 개를 서로 겹쳐 놨을 때에 이 세 개의 순서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객체가 가려지게 되는 기준은 바로 이 레이어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민트색 사각형은 이렇게 두 객체에 서로 둘 다 가려지게 되고요. 그죠? 다음에 자, 일립스 원은요. 가운데에 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저 민트색보다는 위에 그죠? 다음에 파란색 사각형보다는 아래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맨 마지막으로 파란색 사각형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얹어놔도 가장 위에 이렇게 위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원이 가장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레이어 이동하면 됐었죠. 자, 레이어 이동하는 방법 뭐가 있었나요? 자, 레이어를 직접 끌어서 올리는 방법. 그죠? 자, 이렇게 뭐 중간쯤을 잡으면 이렇게 자꾸 이름을 바꾸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의 왼쪽 부분 있죠? 앞쪽 부분을 클릭하고서 그대로 끌어서 위에 경계선에다가 놓아주시면 자, 이렇게 레이어가 올라오게 되죠? 자, 또는요, 위에 있는 이 어레인지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레인지 기능을 이용해서 자, move to back 하면은 어때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죠? 다시 move forward 1 하면은 한 단계. 그죠? 레이어 내가 더 위에 있었던 레이어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단축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축키 어레인지 메뉴 가보시면은요. 똑같이 여기에 어레인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Move to Front 제일 앞으로 오는 거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요 민트색 사각형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하면은 자, 레이어 창 보시면 제일 위로 올라온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어레인지 메뉴 가셔서요. 이번에는 한 단계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왼쪽 대괄호네요. 클릭하고서 컨트롤 왼쪽 대괄호 하면 자, 이렇게 화면에선 모르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레이어 창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간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레이어 이동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레이어 이동은 말 그대로 레이어가 그냥 위로 올라갔느냐 아래로 내려갔느냐 그거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 레이어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요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파일 메뉴에서 플레이스 합니다. 자, 플레이스 하고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끔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이렇게 파일 형식이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텍스트 파일 옆에 화살표 눌러서요. 여기서 어피니티 파일, 그냥 all document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운받으신 이미지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아무 이미지나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드래그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사진이 들어와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얘 레이어가, 이미지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도형들을 가리게 되죠. 그러면 레이어를 제일 아래로 끌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도형들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가 조금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조정 모드로 가시면 되겠죠? 조정 레이어 가셔서 뭐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리컬러 한번 해볼까요? 자, 리컬러 하고서 자, 더블 클릭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채도는 조금 내려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 밝기, 어둡기 조절한 다음에 자, 닫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창에 가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메뉴, 파일 메뉴에서 플레이스 하고서 이미지 선택해서 열기, 그 다음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이미지 뒤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살짝 줄여준 다음에 자, 이렇게 이미지를 줄여준 다음에 자, 저는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보다 아래에 둘 거예요. 그러면 이동시키면 되겠죠. 아니면은 어레인지에서 move to back 눌러주면 이렇게 뒤로 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정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보정이 돼버리죠. 물론 이렇게 같이 보정이 되는 이미지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얘는 이 리컬러를 할 건데 이 사진은 리컬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 조정 레이어보다 이 이미지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그죠? 이 사진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뭐 이미지를 잘라내는 방법도 있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 영역을 이용해서 맞춰서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플레이스로 가져온 이미지는 한번 레스터라이즈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자, 근데 나중에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이미 이렇게 원본이 지워져 버려서 원본을 다시 불러오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뒤로 가야 되니까 뒤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조정 레이어 때문에 샛노래지죠. 그러면 자, 이 조정 레이어를 이 사진에만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도 오른쪽 키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조정 레이어와 이 이미지 같이 선택하려면은 컨트롤 클릭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 창에 가셔서요. 레이어 메뉴에서 멀지 셀렉티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두 개의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져서 이렇게 얘한테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조정 레이어 해서 원래 색상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조정 레이어로는 원래 색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리컬러이기 때문에 이미 모두 다 같은 색상으로 변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컨트롤 Z
자,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레이어끼리 서로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 있는 레이어를요, 앞쪽을 잡아서 끌어당기면 그냥 레이어 이동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조정 레이어보다 이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니까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자, 이 레이어를, 조정 레이어를 똑같이 클릭하고서요, 이번에는 레몬 이미지의 이름 아래에다 마우스 커서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동할 때에는 이 경계선에 갖다 대면 경계선 줄이 이렇게 끝까지, 이 앞쪽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 마우스 커서를 이름 아래에다가 이렇게 대면은요, 이렇게 막대가 짧죠? 그죠? 이 상태에서 놓아주세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그룹 지은 것처럼 옆에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자, 화살표 클릭하면은 자, 이 이미지 안으로 이 조정 레이어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도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각형 안에다가 이 원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로 겹쳤을 때는 이 원이 그냥 이 사각형 위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로 보이는데, 자, 이 레이어를 이 사각형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얘를 잡고서 안에 넣을 애를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자, 얘를 잡고서 아래에 있는 이 민트색 사각형의 이름 아래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아래에 그냥 이동하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차이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아예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놓아주세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이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은 이제 이 사각형 안에서만 이렇게, 그죠? 노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제 삐져나간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정 레이어가 이 이미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애들한테는 영향을 주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심지어 이렇게 한번 했던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을 또 이번엔 이 사각형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두 개는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물론 이렇게 분리는 되어 있지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각형 안에다가 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쪽을 잡고서 이름 아래에다가 마우스 커서 넣으시면, 자, 어때요? 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갔죠? 그냥 이동, 위로 올라가고요. 자, 이름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사각형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또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이 사각형을요, 요 이미지 안에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면 자, 화살표 누르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렉탱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렉탱글 있고요. 일립스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속하고 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를 또 싸고 또 싼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레이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객체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두 개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 이미지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잘려나간 거예요. 잘려나간 거지만 그냥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객체는 원래 객체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레이어를 클릭하고서 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자, 얘는 이 이미지 안에서만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위치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요 이미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이어를 보면 어때요? 이 안에 지금 이 객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요 이미지를 먼저 도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사각형 하나 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서 색상 다르게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원형, 그러면은 또 일립스 툴 사용해서요. 이렇게 원 만들고 보니까 얘가 지금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놓고서 그 다음에는 요거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 얘가 지금 여기에서 자, 이 원이 지금 이 사각형 겹치는 부분만 살고 나머진 다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두 개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아예 디바이드를 해버리는 거죠. 디바이드 하면은 자,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요거 날려보내고요. 요거 색깔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요 원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얘는 수정이 되어 버렸는데, 그죠?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서 다행히도 뭐 이렇게 원을 다시 그린 다음에 가려지게 이렇게 된다면 괜찮지만 난 한 이 정도쯤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각형도 다시 그려서 또 요거 지오메트리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속하는 레이어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냥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원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하위 레이어로 내려갑니다.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더 하위 레이어.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레이어를 직접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원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사각형도 이렇게 위치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이 훨씬 쉽겠죠. 그래서 객체를 굳이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않아도 편집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요 레이어. 우리가 하위 레이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나 아니면 도형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텍스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미지에만 적용시킬 거야 하면 이렇게 하위 레이어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하게 될 클릭핑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 레이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런 하위 레이어를 이용해서 적용을 시키면서 여러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미지에는 요 조정 레이어가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위 레이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 이미지에만 영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에는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위에 있는데도, 그죠? 위에 있는데도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거 다시 꺼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하겠다라는 거죠. 얘를 밖으로 꺼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앞쪽에 있는 이 이미지, 원본 이미지 레이어 아래쪽에 레이어의 앞쪽을 잡고서요. 그냥 그대로 밖으로 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름 아래로 넣으시면은요. 이렇게 저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자, 요 도형 밖으로 빼내서요. 이거는 휴지통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휴지통 갈게요. 이것도 휴지통, 이것도 휴지통. 자, 반대로요. 도형 안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도형 레이어 만듭니다. 자, 이렇게. 그럼 도형 레이어 생겼죠? 자, 이 도형 레이어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도형은 지금 원형처럼 생겼죠? 그러면 내가 이미지를 원형으로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원형으로 자, 원형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컨트롤 J로 잘라내겠죠? 그죠? 레이어 선택하고서 컨트롤 J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잘라지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 원의 이미지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얘는 휴지통 가고요. 그죠? 다시 선택 위치 변경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J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면, 하위 레이어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래서 자, 이거 선택 툴 할 필요 없이요. 자, 이렇게 원형에 도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이 이미지잖아요. 요 이미지. 요거는 지우고요. 요 이미지를 원형 아래에다가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잘려서 나오죠? 왜냐면 제 이미지 위치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랑 그 다음에 이 원형이랑 서로 겹치게 둬야 되겠죠? 자, 이미지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러면 자, 어때요? 이 잘린 이미지, 저 원형으로 잘린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위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이 사진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자르기 혹은 이렇게 어느 특정 이미지에만 뭐 아닌 도형에만 어떤 기능을 적용시키겠다. 혹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떤 도형이나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잘라낼 때 하지만 원본은 살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이동하는 것과 이렇게 하위 레이어 만드는 거 요거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나 또 이제 조정 레이어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레이어를 클릭하고서 바로 조정 레이어 하셔도 되지만 우리 레이어는요. 내가 선택한 레이어 위에 항상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조정 레이어 하고서 자, 이렇게 조정하면은 또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면 레이어 창 가보시면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생기죠. 왜냐면 내가 방금까지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같이 또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일립스를 화살표 눌러서 풀어주신 다음에 자, 요 이미지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클릭해서 요 위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아래에 또 다른 사진이 넣어지게 되면은 또 이게 그 두 이미지에 또 얘가 적용이 되겠죠. 왜냐면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 앞쪽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앞쪽 라인과 그리고 요 두 번째 라인끼리 또 영향이 되고요. 이 앞쪽 라인끼리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이미지가 하나 더 있으면 얘네는 또 얘네끼리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아예 또 그냥 한 번 더 요 이름 아래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레이어에 또 하위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이미지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요것만 잘 이해가 되시면은 나머지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 가져올 때 파일 메뉴에서 in place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가끔씩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가져오는 방법은 자, 파일 메뉴에서 오픈 한 다음에 이미지 선택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불러올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불러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 하나, 자,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하면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 하나, 그리고 이미지 3장 불러온 파일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이 파일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두 번째 탭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오른쪽에 자물쇠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V키 눌러서 레이어 선택하고요. 컨트롤 C 복사. 다음에 위에 있는 우리 맨 처음 있는 파일 있죠? 여기에다 컨트롤 V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운딩 박스 잡고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줄여줍니다. 줄여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이 원 안에다가 이 사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이 원 안에다 넣을 거니까 이미지를 끌어서 이 원 아래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클릭하고서 마우스 커서를 일립스 이름 아래에다가 놓고서 자, 이 바가 이렇게 끝까지 오면은 그냥 이동이에요. 바가 짧아야 됩니다. 바가 짧게 나오려면 마우스 커서를 요 이름 아래에다가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이렇게 두고서 놓아줍니다. 자, 근데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잘렸죠. 이 원 안에 이미지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금 합쳐졌죠. 왼쪽에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자, 요 사진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미지를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원본은 그냥 살아있는 때 이렇게 원형으로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또 하나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탭 클릭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물쇠 모양 클릭해서 잠금 풀어주신 다음에 자, V키 눌러서 객체 선택하고서 컨트롤 C 다음에 맨 처음에 있는 파일로 다시 와서요. 컨트롤 V 합니다. 자, 이것도 이미지가 커요. 그러면은 바운딩 박스 잡고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동시켜 주세요. 자, 아까처럼 얘가 이렇게 잘리게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서로 이렇게 잘 겹쳐두고서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커브 모양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앞쪽 부분 클릭하고서 드래그 하는데 어때요? 이 커브의 이름 아래에 두신 다음에 놓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얘가 이미지가 오히려 조금 작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커브 옆에 화살표 눌러서 자, 이미지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됐죠? 자, 마지막. 지금 얘는 이제 아티스틱 텍스트 툴로 쓴 글씨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한 이런 글씨입니다. 요 텍스트에다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정리하고서 마지막 잡고서 마찬가지로 자물쇠 모양 클릭한 다음에 자, V키 눌러서 객체 선택 컨트롤 C 다시 파일 넘어와서요.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 불러와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크니까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서로 겹쳐놓고서 자, 레이어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에도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텍스트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